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이야기 155회 나의 영어 발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러더라 이러는데, 가능하면 솔직하고 가능하면은 좀 보탬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허풍이다 뻥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쩔 땐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영어 발전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보세요. 영어의 그 발전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언어의 발전 단계, 어린 아이들 한번 관찰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의 발전 단계는 계단식으로 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나 혼자서 계단식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씨발 너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언어학 박사가,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언어학 박사가, 언어는 일반적 계단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 동네에서. 그럼 그 사람과 계속 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이라든가 뭐 취미, 뭐 직업,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생활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눈빛만 마주쳐도 뭐 알 수 있잖아요. 부부 같은 경우, 뭐 아주 친한 친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준에 머무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어떤 큰 대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오랫동안 이제 그 대도시에 살게 됐어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언어. 그렇게 돼서 한 단계 레벨이 탁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법정 용어 하나 A를 외우고, 내일은 B를 외우고 C를 외우고,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법적인 용어를 갖다가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살았을 때, 아니면 어떤 작은 마을에 살았을 때 친한 친구하고 그런 말을 안 해봤는데, 그런 친구와 그 법적인 용어를 말을 안 하는 친구와 오늘 하나씩 법적인 용어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언어는 원래 계단식으로 가는데, 그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계단이 제가 제 눈으로 한 16cm, 20cm 정도 되잖아요. 16cm, 17cm 정도 되죠. 계단이. 계단 높이 하나하나 높이가. 근데 이제 이 계단의 높이가 어쩔 때는 30cm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5cm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20.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발전을 좀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서론인데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도 똑같이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 거죠. 본론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듣는데, 제가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한 시메스터, 그러니까 5개월이죠. 15개월에서 16개월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책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쪽 이야기만 듣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탁탁 튀어나와요.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는데, 포뮬레이션, 포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반년, 뭐 5개월 동안 계속 그 단어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생활 속에 또는 내 인생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레벨이 올라갔다 표현하기보다는 동그라미 원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내 테리토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가 만약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리학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영어 단어가 똑같지만 심리학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똑같더라도 의미가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영어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좀 복잡한 의료 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의료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만 탁 던져주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비즈니스 영어라든가 무슨 영어 대부분 이런 말 하죠.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대화, 요 두 정도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비즈니스 대화, 비즈니스 영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하는데 비즈니스 영어라는 게 특별히 이게 비즈니스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갖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합리적으로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올리든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특별히 비즈니스 영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 영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깎을 수 있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대신 이제 다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망치가 크냐 작으냐 다른데, 약간 좀 편하다 덜 편하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좀 뭐 잘난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비즈니스 용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교란 말이 되지만은, 또 다른 뭐 커다랗게 볼 때는 뭔가를 가르치는 곳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교훈을 주다, 뭐 주의를 하다, 동사가 투스쿨이라는 동사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도소란 말 있잖아요. 교도소. 학교 갔다 왔다 뭐 이런. 아유, 제가 학교 갔다 왔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즈니스 용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당연히 비즈니스 수업을 들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마다 레벨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수업이 내 인생에 내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계단이 어쩔 땐 30cm, 어쩔 땐 60cm를 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한 2cm 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제가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은 좀 괜찮았는데, 수학 같은 거라든가 지구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들었을 때는 그 수업 자체의 영어 전체적인 흐름이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영어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돼. 뭐 당연히 이제 테크니컬 잉글리시라고 해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런 설명은 좀 좋게 들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 그럴 경우에 저의 계단이 2cm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의 계단이 언제 늘어났을까? 언제 이렇게 점프를 팍 했을까? 뭐 60cm 정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대학교에서 한번 에디터 아주 커다란 신문 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의 영어를 갖다가 교정을 해주는 분이셨는데, 전체적인 학교에 글을 교정도 하고. 근데 그분이 에디터였어요. 에디터. 신문사에서 에디팅을 해주는데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주제, 수학을 가져가도 되고, 뭐, 그러니까 수학을 가져가다 제가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1년 동안. 1년? 뭐 횟수로는 1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수학도 가져가고, 화학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역사도 가져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써달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글을 쓰고 나서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런 Hey, what's up, man?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걸 갖다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How are you doing?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Hey, what's up, man? What's going on?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글에다가. 농담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런 글을 쓰고 내가 이런 뜻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수학을 갖다 1 더하기 1을 갖다가 딱 써놓고 1 더하기 1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뭐 1 플러스 1 equals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갖다가 근데 그분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걸. 화학이든 뭐든 다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아줌마는 그렇게 할머니는 잘 아세요. 할머니 아니지. 이름이 뭐 낸시인지 뭐 수잔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물어봐 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영어 전공을 당연히 영어 전공을 했죠. 영어 전공을 했는데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뭐 한 40년 동안 일을 하셨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5만 가지의 신문 기사를 갖다 읽었대. 자기가 에디팅을 해야 되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편집장을 했겠죠 마지막에. 에디팅을 해야 되니까 5만 기사를 다 읽었대요. 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문법도 체크해야 되고 단어도 이 단어가 좋을지 밥을 먹었을 것 같다. 먹었다고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다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웬만한 건 다 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IT 쪽으로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과학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분이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 이름도 뭐 정치인들 이름도 뭐 다 알아 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에게는 그 계단이 그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영어의 조언을 갖다 들었을 때 그 계단이 상당히 한 1m? 거짓말이 아니에요. 1m 정도 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15cm 뭐 20cm다 하잖아요. 뭐 최대 뛰었다 그러면 한 30cm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 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 계단에 이제 계단이 이제 높이가 올라갔다 이거죠. 레벨이 올라갔다 이런데 계단이 이제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보통 한 20c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폭이자 어느 정도 다음 계단으로 가는 동안에 이 똑같은 레벨을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럼프가 와가지고 A라는 그러니까 3이라는 레벨에서 계속 333, 3.1, 3.0, 3.2, 3.1 계속 3으로 까는 거예요. 계속 레벨이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비슷해. 항상 글도 비슷하고 그리고 모르는 건 항상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기간이 한 달이냐 2달이냐 반년이냐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제 기록에 의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기록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한 반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 슬럼프가. 그러니까 반년 동안 계속 오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느낌 드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성장을 딱 하잖아요. 성장을 했는데 슬럼프가 그냥 영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외워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한 반년 올 때가 있었어요. 슬럼프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대학교 때 이런 슬럼프가 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내에서 레벨이 가장 높을 때 제가 공부를 잘 했을 때 그때 당시에서부터 더 그 다음 레벨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레벨로 그 다음 레벨로 갈 때의 슬럼프는 엄청나게 깁니다. 이제 이때는 어쩌면은 이제 제가 그냥 영어로만 본다면은 마치 조기유학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조기유학 학생의 영어 발음, 영어 액센트라든가 그 뭐 인터네이션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영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글을 쓴다든가 뭐 글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영어를 잘했을 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둡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영어를 말하는데 내 자신이 만족을 못 하는 거야. Hey man, what's up?
이렇게 말을 하고 How are you 하고 이 소리에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영어를 발전을 못,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솔직할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솔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는 고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고 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는 고급이라서 솔직해서 그게 조선족 아줌마의 말인지 어디 한국의 어떤 아줌마의 말인지 경상도 아줌마가 서울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라도 아줌마가 서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서울 사람이 어디 강원도 시골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그게 캐치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딱 들으면은 이 사람 외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아니네,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가 고급이란 뜻이에요. 제 귀도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고급입니다. 확실하게. 왜? 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고급이겠죠. 그냥 뭐 그 화면을 안 보고도 들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고급은 아닌데 적어도 발음, 적어도 문장을 듣고 나서 내가 이게 영어 같은데, 영어 같지 않은데, 이거 외국 사람 같은데,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온다 이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속일 수는 있어요. 단어 하나. 이제 코미디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든가 뭐 영어 연수를 갔다든가 스스로 공부를 했다든가 하면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해요.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데 그분들의 단점이 하나 얘기해 줄까요? 그 친구들의 단점을 하나 얘기. 말이 너무 많어. 말이. 예? 말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 말할 시간에 듣기를 하란 말이에요. 듣기를 많이. 우리 저기 클래식 뮤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헤드폰 정말 좋은 것들 아니 스피커 하면서 음악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음악을. 자기가 맨날 음악을 하는데 오페라를 맨날 하는데 또 음악을 듣냐? 야, 진짜 지겹지도 않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귀가 고급이 되잖아요. 그럼 뇌가 고급이 되면서 이 뇌가 내 입에다가 내 팔에다가 명령을 내는 거야. 야, 네가 한번 소리 내봐. 그럼 제가 소리를 내는 거 이제 뭐 피아노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키든지 하잖아요. 하는데 내 귀가 원래 고급이야. 아주 좋은 노래만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저번에 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보다 안 좋다, 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든가 배우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 말고 제 말은 영어를 이제 그걸로 무기를 이용해서 영어를 막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 코미디언? 하여튼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먹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솔직히 드릴까요? 영어 단어 하나하나는 아름다워. 정말 좋아. 괜찮아. 네? 영어 단어 하나는 아름다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정말 저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 목소리도 좋아. 그리고 어떤 한 문장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going?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 좀 기분 좀 나쁘기도 해. 너무 잘하니까. 질투가 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길게 말을 못해요. 제가 100% 장담하죠. 길게 말을 못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결정된 문장, 결정된 단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리핏해서 그 발음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졌는데 전체적인 문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나쁜가? 그러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어요. 어쩌면 혓바닥이 기본이 있는 거야. 기본이 있어서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높아요. 높은데 단점이 뭐냐면 그걸 갖다 너무나 개그로 코미디 소재로 삼기 때문에 아니면 밥벌어먹을 하든지 그런 소재로 삼기 때문에 전체적 큰 대화 전체적인 걸 갖다 못 본다 이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귀가 못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똑같은 거. 그래서 영어 단어 뭐 팟캐스트에서 영어 단어라든가 영어 한 문장 외워봅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좋긴 좋아요. 상당히. 근데 제가 옛날에 영어 한 문장을 갖다 외웠어요. 영어 한 문장을 1000번 이상을 갖다
지금은 한 뭐 5,000번, 10,000번 했겠죠. 한 문장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또 언어 학자가 그 얘기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1,000번 이상을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그 단어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어떤 한 문장을, 근데 한 문장을 찾았는데 그 한 문장에 V가 있어야 되고요. V죠, V. 그리고 이제 TH 사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P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P라든가 B는 발음을 잘 할 수 있죠, 우리가요. 근데 P하고 B하고 B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바뀌면은 이 입술 모양이 막 헷갈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숫자 5를 갖다가 하는데 5 하는데 5는 뭐냐요? 그러면 뭐 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쩔 때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를 제가 제 귀가 상당히 고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팟캐스트든 누구든 사람들이 영어를 좀 쓰려고 할 때 영어에 저 사람이 긴장이 있구나, 떨림이 있구나, 그런 걸 어떻게 느껴요? 한국말을 하면서도 영어 발음을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입술에 긴장이 와서 무슨 파이프, 그러니까 쇠파이프가 말하는 거예요. 쇠파이프를 말하는데 쇠파이프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쇠파이프. 제 귀가 고급이라서 이 사람이 P 발음을 F 발음으로 했구나, 이게 들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죠. 저는 이해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발음을,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가수라든가 개그맨이 영어를 좀 연습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 일단 준비가.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이유가 자신이 모르는 문장을 갖다가 할 수 있나 이거죠. 자신이 모르는 문장을. 어떤 사람이 계속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ey James, how are you doing? 딱 이랬다가 어이 저 멋있어. 영어를 갖다가 사실 한국에서 길을 걸어가다 어떤 친구한테 Hey man, how are you doing? 이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새끼 뭐야? 이렇게 그렇잖아.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사실 있습니다. 뭐 강남 무슨 여러분들이 잘 사는 동네 빼놓고는 사실 일반적인 동네 가잖아요. 그럼 영어로 막 중얼중얼 막 한다든가 인사를 Hey, what's up man, what's up bro 이러면은 아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했는데 이걸 연습 안 한 문장이 나온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혓바닥에 입술에 떨림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귀가 고급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큰 문장, 큰 글들을 갖다가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나서 그 안에서 가장 어렵든지 가장 쉽든지 그런 문장을 하나 찾아서 그걸 계속 달달달달 외운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을 근육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육 운동. 그러니까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입의 근육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맥주를. 저는 밀러를 좋아합니다. 밀러. 쿠얼스, 뭐 버드와이저 이런 것도 뭐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밀러, 쿠얼스, 버드와이저 이게 세 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버드와이저는 아이스를 좋아하고요. 아이스는 뭐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그냥 아이스가 왜 좋냐면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밀러를 좋아합니다. 밀러 라이트라든가 밀러. 근데 밀러가 약간 좀 크리미해요. 맛은 좀 약하죠, 사실은. 뭐 그런데 하여튼 크리미해서 제가 밀러를 좋아하긴 하는데, 밀러 옛날 커머셜에서 광고에서 어떤 여자가 맥주를 딱 마시는 거야. 이제 바 카운터에서. 그 남자가, 제 생각 남자가 아주 옛날 한 25년 전에 광고예요. 남자가 그 맥주 무슨 맥주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당연히 거기서 이제 밀러 라이트라든가 좀 더 다른 대화도 나왔겠죠. 근데 그 맥주 무슨 맥주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외워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연습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혓바닥에 순서, 뭐 혓바닥의 운동이라든가 입술의 운동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P하고 V 발음을 PV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PV 그러면은 P 하면은 입술 두 개가 붙잖아요.
그 다음에 V는 윗니빨이 밑에 입술을 갖다 깨물잖아요. 한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PV, PV, P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했어요. VP, VP, VP. 이걸 갖다가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영어를 못할 때. 엄청나게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게으른 거예요, 사실. 뭐 내가 영어가 안 돼 어쩌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발전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면은 정말 황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 그 사람들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가 이런 발음을 연습했을 때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사실. 피가. 요즘 시대에 립스틱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하는데 입술에 피가 납니까? 겨울도 아닌데? 근데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었어요, 피가. 계속. 그런데도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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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이걸 했다고요, 계속. 근데 이것도 강하게 해야 돼요. 약간 좀 과장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나중엔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문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밀러. What 뭐냐? What kind of What kind of beer is that? 간단하죠. What은 알죠? WHAT What kind 종류잖아요. 그 다음에 of 소유격이죠. of OF죠. 그 다음에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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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What kind of beer is is that THAT 그게 무슨 맥주냐? What kind of beer is that? What kind of beer is that? What kind of beer is that? 이게 여러분들 뭐 씨발 무슨 그런 문장을 갖다 그걸 모를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TH 사운드가 할 때 혓바닥이 이빨 윗니빨 아랫니빨을 갖다가 통과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예? 자, 혓바닥을 윗니빨 아랫니빨로 싹 긁어주고, of 윗니빨이 밑에 입술을 갖다가 깨물고, of beer 두 개의 입술이 폭발하고 만났다가 부닥치고 폭발하고 beer. 그 다음에 R 발음이 나오잖아요. R What kind of beer is 여기서 is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is 그 Z 발음이 나오잖아요. What kind of beer is that?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장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찾아서 그 문장을 본격적으로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입으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발음을 갖다가 좀 할 때, 그러니까 of에서 be of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V하고 S 있잖아요. V하고 S가 발음이 나왔다요. salvation 이러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salvation 보세요. L이에요. SAL salvation 그러면은 L 발음하고 R 발음 동시에 겹쳤다 칩시다. L 발음하고 R 발음이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Chevrolet 보세요. 쉐벌레는 어떤 여자애가 옛날에 발음이 똑바로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 특별히 발음이 틀리고 그러진 않아요. 정확히 맞는 발음인데 쉐비라고 하죠. 쉐벌레. 근데 보세요. 이 쉐벌레는 발음이 L과 R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만약에 L만 나오고 그 다음에 V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salvation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간단한 발음이라 이거죠. 근데 어떤 게 B라는 단어하고 V라는 단어가 한 문장이라든가 한 단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를. TH가 나오고 T라는 발음이 나오려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혓바닥이 헷갈린다. 혓바닥, 입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어떤 교체되는 그 부분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제 이 문장을 갖다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뭐 간장공장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영어 단어를 갖다가 찾아서 그걸 갖다가 문장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한 아니면 운동하지 못한 입술의 운동이라든가 혓바닥의 운동, 이빨의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영어 발음이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세요. 어떤 그 학생들이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영어 단어라든가 학원이 영어 팟캐스트에서 영어 한 문장 뭐 영어 책 한 권 다 읽어봤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나쁘지 않아, 그대로 하세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의 단어는, 오늘의 문장은 하는 거는 그 표현을 배워보자는 뜻이지.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그 문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갖다가 발음을 갖다가 인터내셔널 공부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문장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보세요. What kind of beer is that 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밀러 커머셜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배워보자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 이 발음, 인터내셔널 배움으로써 다른 비슷한 환경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쉐벌레라는 단어를 갖다 발음하게 되면요, 왜 보세요. 쉐벌레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sh니까 쉐브잖아요. 그다음 뒤에 쉐 다음에 쉐버 하면은 V 발음이에요. V 발음. 그 다음에 쉐벌레니까 쉐버 하면 V 발음 하면서 R 발음이 나와요. R 발음. 쉐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쉐벌레 하면은 L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R 발음 할 때는 혓바닥이 공중에 뜨고, L 발음 할 때는 혓바닥이 윗이빨, 입천장 위하고 윗이빨까지 뭐 거의 나올 정도, 쉐벌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레 하면은 보세요. 레 하면은 혓바닥이 입천장 위하고 이빨을 딱 쳤다 그러면 레 하는데, 이걸 안 친다 그러면 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쉐벌레라는 이런 단어가 나중에 말보로라는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beer 했단 말이에요. beer. 괜찮아요, beer. 그럼 B라는 단어가 있죠. R 단어 있죠. 나쁘진 않아요, beer. 근데 이 beer보다는 쉐벌레가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발음을 공부할 때 이유가 뭐냐면은, 쉐벌레는 L 발음과 R 발음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입속으로.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다른 하나 refreshing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R 발음하고 F 발음을 갖다 동시에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나쁜 점이 있어요. R 발음도 있고 F 발음도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refreshing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RFR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RFBL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럼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R 단어하고 L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 world. 여기서 보면은 앞이 하면서 R 발음이 나오면서, 그래서 점점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면서 world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바뀐다 이죠. P, paint, pavement. 아시겠죠? 페인트는 뭐죠? 그냥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페인트. 그럼 이거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P가 나오잖아. 페인트. 그 페인트. 근데 여기서 우리 포장도를 갖다 pavement라고 하는데, P잖아요. 자음 다음에 그 다음 자음이 뭐가 오냐면은 V가 온다. V가 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P하고 V는 반대라고 합시다. 반대라고. P는 입술이 붙고 V는 입술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P를 붙이고 나서 P 하면은 편한데 PV
제가 어렵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PVV 그렇게 한번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 변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이거죠. pavement 그러면 pave 입술이 떴어요. pavement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와카나 비에이스테스를 갖다가 뭐 5,000번, 10,000번 이상을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뭐 당연히 이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요 한 문장, 요 표현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로 이용해서 더 많은 발음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표현을 외우는 건 쉬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외울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귀가 고급이 되려면은 여러분의 발음도 고급이 된다 이거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서 영어를 갖다 계단이 엄청나게 점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발음 연습을 함으로써 밀러 커머셜 때문에 이러면서 저의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영어 발음을 할 수 있는 그 내 입술의 움직임이라든가 혀의 움직임이 익숙해지는 게 이 문장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입술에 피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혀에서도 피가 많이 났었어요. 계속 피가 한번 혓바닥을 물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간다든가 뭐 찢겨가지고 피가 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몇 번 정도 했거든요. 그 피가 나면은 못 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림 바르고 뭐 천천히 하는데 한 2번, 3번, 4번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발음을 세게 하더니 뭘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노하고 있나 봐요. 제가 꽉 문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뭐 그 다음부터는 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what kind of beer is that? 이렇게 해도 이 혓바닥의 그 부분이 끝부분이라든가 입술 부분이 튼튼해지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여성들 보면은 이제 립스틱을 바르세요. 립스틱.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계실 때 이건 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게 본 적이 있는데 립스틱을 바르시고 저는 이제 거울 보고 입술을 연습했어요. 거울 보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입을 만지면서 근데 입술을 칠한 다음에 이런 발음을 갖다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빨에 립스틱이 묻었는지 내 윗이빨에 립스틱이 묻었는지를 보면은 내가 발음을 V, F 발음을 했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 발음을 하는데 영어 발음을 연습을 하는데 립스틱을 찌랑이 바르고 가세요. 그런데 내 혓바닥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혓바닥이 입술을 안 맞잖아요. 입술은 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혓바닥이 이렇게 빨개질까 하니까 내 이빨이 내 입술을 맞아가지고 그 입술에 있는 루즈가 내 이빨이 묻은 다음에 그 이빨이 내 혓바닥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한참 연습을 했는데도 내 이빨이 빨갛지가 않다. 아니면 내 입술이 빨갛지 않다. 아니면 내 혓바닥이 아프지 않다. 내 입술이 아프지가 않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의 큰 계단은 하나는 이런 그 문장을 갖다가 공부한 거, 발음을 연습한 거, 그거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에디팅, 이제 편집하는 옛날 편집을 했던 분, 영어 편집 신문사에서 했던 분을 만나서 그 깨우침을 그 두 사건이 엄청나게 저에게 큰 변화가 왔죠. 저에게 제 인생의 변화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처음에 초짜 때 그 변화는 그 두 분.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뭐 토플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제가 아는 이제 아는 분이 그분이 지금 의사죠. 근데 그분이 야 책에다 뭐 쓰지 말아라. 그 책을 다시 한번 봐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봐야지. 네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말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덕택에 제가 영어 공부하라 한국식이죠. 지금 한국식 공부도 깨우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캡션을 켜놓고 그 배우처럼 제가 어쩔 때는 좀 멍청할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텔레비를 보면서 그 배우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 배우처럼 몸을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배우처럼 막
콜라 정도는 되잖아요. 콜라 정도 들고 있으면서 연습을 한다든가 빈 깡통이라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그 발음을 연습했죠. 발음을 행동이라든가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처음에는 이제 캡션을 자막을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어 자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 자막이 아니라 영어 자막 켜놓으면은요 그걸 따라 읽지를 못해요. 근데 점점 따라 읽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표현 있잖아요. 아름다운 표현 I love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I love you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빨리 읽을 수 있죠. 누가 I love you로 갖다 I love you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빨리 읽다 보니까 배우가 말하기 전에 빨리 읽고 나서 기다린 적도 있어요. 자막이 끝났어. 자막이 끝나도 배우 말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상당히 제가 성취감이 내가 좀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잘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의 방에 혼자 있는 거야 지금. 지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처럼 지금 반지하의 방에서 지금 이 거미줄도 있고 막 습기도 차고 막 곰팡이도 쓰는 이 반지하의 방에 있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구도 안 봐.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갖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멍청해. 야 너 틀렸어. 이거 잘하는데 맞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는 정직하다 이거죠. 여러분의 귀는. 어떤 새끼가 나한테 너 영어 좀 못하네?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이 저에게 제가 지나가다 한국 영어를 하는데 영어 못하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화를 내겠어요? 아니면 야 못해? 이렇게 그러겠어요? 제가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나는 내 귀는 솔직한 거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귀가 나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비판할 때 그 사람의 귀를 갖다 의심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귀가 좋다면 그 사람은 영어 발음이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좋다면 그 사람은 문법이라든가 글을 잘 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 그 뜻은 잘 본다, 잘 관찰할 수 있다,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내가 본 거를 갖다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걸 내가 그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발음하고 그 발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내 귀가 판단해 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성장을 했다 이거죠. 또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슈퍼에 가잖아요. 슈퍼에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모든 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땡큐라는 고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말 자체가 실제로 영어지 내가 정말 고마워서 땡큐란 단어 내 감정이 그 안에 이입되지가 않았다 이거죠. 영혼이 없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슈퍼에 갔는데 제 고백이에요. 슈퍼를 갔는데 세이프웨이라는 슈퍼인데요. 갔는데 제가 플리스란 단어를 갖다 못했어요. 플리스란 단어를. 그러니까 제발 한국식이랑 뭐 제발인데 아무 뜻도 없는 거라 볼 수 있는데 플리스란 단어를 갖다 제가 못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뜻을 갖다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Can I have water please? 그럼 물을 좀 주세요 이러면 물컵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게 주세요인데 이게 한국말에서는 주세요라 하면 되는데 이거 제발이라는 말 표현으로 돼. Can I have a water please 이렇게 되니까 I'll have a orange juice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please 이게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주스를 먹겠습니다. please 제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요. 제가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 내 마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플리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약간 좀 공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슈퍼에 갔는데 보통 슈퍼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플라스틱 or paper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물건을 갖다가 플라스틱에 넣어줄까요? 아니면 페이퍼에 요즘에는 에코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칼라지 자연 환경을 갖다가 위해서 에코백이 나왔는데 그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 페이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에다가 넣어줄 것이냐, 비닐에다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 종이에다 페이퍼에. 그럼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옛날에서 파리 바게트 이 나쁜 새끼들 이 바게트 빵을 갖다가 뭐 종이박에다 넣어놓고 야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집으로 가는 촐랑촐랑 집으로 가는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네? 영어 옥스퍼드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막 겨드랑이에 끼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타임지 옛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실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이게 뻔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한동안 꽤 됐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 1년, 반년 정도 지났던가? 슈퍼에 갔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페이퍼 플리스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플리스인가 페이퍼 플리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비닐이 아니라.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 플리스란 단어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느낌이 오는 거야. 나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은 거예요. Please, 뭐 paper please, plastic please, paper please. 그리고 뭐 paper in plastic. 저 같은 경우는 paper in plastic을 갖다가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에코백 들고 다니세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페이퍼가 좀 멋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된 거죠. 세뇌 당한 거지. 그런데 이제 페이퍼가 약하거든 사실. 그래서 페이퍼를 플라스틱에 넣어달라. 페이퍼 인 플라스틱.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죠.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사람들. 와, 저 새끼들 페이퍼에 넣으면 이게 좀 약간 좀 젖은 물건을 갖다 사면은 이게 찢어지는데 괜찮나? 아무리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라도. 근데 어떤 이제 미국 사람이 페이퍼 인 플라스틱 이렇게 하더라고요. 페이퍼 인 플라스틱. 그래가지고 그렇지 페이퍼가 인 플라스틱이지. 그렇지. 근데 플라스틱인 페이퍼는 없더라고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플라스틱인 페이퍼. 그러면 애들이 잘못 들었나? 얘가 지금 미쳤나? 이렇게 되면 죠. 슈퍼맨이 빤스를 갖다가 바지 위에다 빤스를 입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페이퍼는 플라스틱. 플리스, 플리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거부감이 있어요. 그 말이 영혼이 없다든가 거부감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연습을 하다고 계속 관찰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 단어가 싹 들어온다 이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286 세대예요. 286. 아니 제가 가만있어 봐. 286? 286 컴퓨터였던가? 386 컴퓨터였던가? 아이씨. 컴퓨터 이름이 286인가 386인가 이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컴퓨터를 사용했던 세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넘어왔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외국에서 컴퓨터 사용할 때 한 번도 한국어 OS를 가지고 있지는 최근에 윈도우 8인가 윈도우 7인가를 제가 한국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샀는데 그때도 그게 그 멀티 랭귀지 버전이라서 처음에 세팅 자체를 영어로 해버렸어요. 외국에서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윈도우 10 여러분들 윈도우 10 사용하나요? 10 사용하는데 모든 랭귀지 세팅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다 영어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저기 무슨 즐겨찾기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하지만은 한국에 있는데 IT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잘 나가죠. 근데 한국에 갔더니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즐겨찾기라든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그리고 컴퓨터 용어가 있잖아요. 뭐 시작 뭐 종료 이런 버튼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여기 반대로 이게 문화 쇼크가 왔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모든 그 세팅이라든가 이 언어 자체가 당연히 한글 타이핑하죠. 키보드가 영어라도 저 한국말 안 보고도 타이핑할 수 있죠. 그런데 세팅은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된 게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한국말 뭐 그냥 널린 게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뭐 걱정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자신의 컴퓨터부터 아예 영어로 바꿔놓으세요. 세팅을 갖다가 랭귀지를 리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랭귀지 이걸 또 영어로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가 오는 거야. 눈에 필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툴, 세팅, more, maps, news, video, images, all 이게 구글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영어 단어에 약간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도 유튜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을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홈 나오고 트렌딩 나오고요. 트렌드 요즘 뭐 잘 나가는 거 서브스크립션 나오고 히스토리, watch later, purchases, favorite, like the video 좋아하는 비디오죠.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영어로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유튜브 TV, 유튜브 게이밍, 유튜브 뮤직, 유튜브 키즈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것 같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영어에 노출되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점점 눈이 고급이란 영어를 갖다 잘하니까 고급 이런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레벨을 업 할 수 있다 이거지. 영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레벨을 업 할 수 있다. 그리고 귀가 그러니까 한 번 듣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 들어도 돼요. 사실 유튜브에 가서 똑같은 영어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된다 이거죠. 들어도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제가 2017년 수능 영어를 갖다 검사를 했더니 보니까 2018년 수능 영어더라고 보니까 그게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죠. 근데 하여튼 그런 수능 영어 2018년 수능 영어의 리스닝 같은 걸 한번 봤거든요. 리스닝을 봤다는 게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영어를 말을 안 해요. 누가 그런 영어를 안 해. 누가 당연히 전 답답해가지고 그냥 말하기 전에 답이 나오더라고 사실. 그런데 그런 영어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어떤 쉬운 영어가 있어도 그것보다는 2배, 3배 빠릅니다 사실. 그런 걸 들으셔야 되니까. 그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그러니까 수능의 영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토익의 영어 리스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귀는 발음은 좋을 수 있는데 레벨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귀는 고급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유튜브도 아주 정말 괜찮다 이거죠.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뭐 내가 배울 거라든가 모르는 거 약간 좀 착각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저희 나이가 들었으니까 공부라기보다는 뭐 집안 정리라든가 자동차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계산하는 거라든가 뭐 또 아니면 뭐 잘 모르는 거 있죠. 인터넷상에서 뭘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잘 설명해주고 신제품도 잘 설명을 해줘요. 뭐 신제품 다 영어로 하면은 엄청 편해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제품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제 시대는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그걸 갖다 지켜보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그린오니언 뭐 파를 갖다 사러 간다. 그럼 그린오니언 섹션에 가서 계속 둘러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린오니언이 이런 거다. 눈도장 찍어야 된다. 아보카도는 이거다. 여러분 아세요? 아보카도 우리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발음이 아보카든가 뭐 이런 게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 스페인 말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간단하잖아요. advocate란 말 있잖아요. advocate. 주장하다, 변호하다. 그래서 아보카도라는 게 변호사란 뜻입니다. 사실. 하여튼 이번 시간은 좀 약간 어떻게 내 뇌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